아버지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느끼는 호르몬 90%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잖아요. 만성 피로에 좋은 영양제가 뭡니까 물어보는데 뭐가 답입니다. 이걸 사실 15분 유지한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염증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더운데 누구는 알아눕고 누구는 활발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하고 누구는 속이 더부룩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추위에 떨었는데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면역 세포를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포모나 자연위원회 서재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이게 면역력 때문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는 백신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죽고 네. 살아남은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네네. 그게 면역 강한 사람이라는 거고 아. 백신이 나오면서는 제 생각에는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됐다. 전체적으로 안 맞아도 될 사람도 맞고 네. 맞아야 될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겠지만 굉장히 좀 아프다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면역이란 단어와 좀 친근해진 그쵸. 것 같아요. 네네. 네. 한자로도 역병을 면하다라는 뜻이니까 아, 그렇군요. 예, 역병을 네. 면했으니까 큰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왔을 때 주로 면역이라는 말을 썼고요. 네. 사실 백신도 뭐 H랑 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에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나가는 출구를 막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그건 백신이 해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 죽이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게 음식이다, 유전이다, 뭐 여러 가지 가족력이다가 상관이 있습니다. 뒤에 쏙쏙 들어옵니다. 때때로 남긴 어록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뭐 이를테면 저도 인상적인 거, 내 몸 안에 의사 100명 산다. 네. 네네네. 이거 아주 멋진 말입니다. 아,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겠지만 네. 이게 뭐 일종의 자연 치유력 뭐 이런 거로 보면 될까요? 의사도 죽고요. 의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네. 또 암도 더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사실은 그래요? 있어요. 네. 의사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완벽해서 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걸 하고 싶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본인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남을 치료하는 쪽으로 우린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약이나 수술이죠. 왜냐하면 수술 자기한테는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공부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자고 있던 내 치유력을 깨우는 일을 내가 안 하는구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오더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몸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활동을 하도록 명령을 안 내렸다? 그렇죠. 네. 너 절로 가, 너 일로 와를 안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렇죠. 예, 그 일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을 내가 주도하면서 그렇죠. 치료한다라는 그렇죠. 개념이네요. 교육은 받는 게 맞지만 네.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더욱이 뭐 네.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 앞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러겠네요. 맞습니다. 들어오는 이물질이 왜 없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병이 없는 거는 그걸 다 이겨내고 걸러내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는 건데 그 힘이 내 몸 안에서 우리 만나는 의사 선생님 네. 말고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도 좀 믿어보고 걔를 좀 깨우는 작업을 우리들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운동하면서 인바디 체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체성분을 확인하고 근육량이 얼마인지, 뭐 지방량이 얼마인지, BMI 지수가 네. 얼마여서 뭐 비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는데 네. 면역 점수를 확인하는 그런 네네. 건 없어요? 예, 뭐 제가 또 만들어서 하는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암의 30% 원인은 식습관이고요. 30%는 담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그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네. 담배 안 피고 식습관 좋으면 60%면 대주주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 했죠. 네네. 근데 그 식습관을 안 하고 있으면은 너무 안타깝죠. 제일 큰 네. 부분인데 유전이 5%밖에 안 됩니다. 암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유전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그 스위치를 켜는 사람은 나니까. 여기 형광등이 있다고 불이 다 켜져 있진 않죠. 누구는 다 켜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누구는 쓰고 다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집에도 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예. 네, 네. 그게 성향의 차이인데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불을 켜놓고 다니느냐, 맨날 끄느냐, 그리고 안 쓰는 방만 켜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비유가 맞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아요. 게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행복 전구 스위치를 켜는 사람과 안 켜는 사람의 차이를 말했어요. 네.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 전구 스위치를 켜면 행복을 느끼는 거고, 맞습니다. 행복 전구 스위치를 끄고 행복 불행하면 불행한 거고. 근데 제일 나쁜 선택은 불이 안 켜지는구나 잘못 알고 안 눌러보고 집을 잡고 옮기고 있습니다. 네. 돈만 들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나 안에서 점검을 충분히 한 다음에 안 될 때 의뢰도 하고 의논도 해보는 게 좋은데 우선순위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치료되지 않고요.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몸의 체세포는 25일에서 30일마다 교체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나 새로운 부속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3개월을 지키지 못해서 늘 옛날처럼 살고 있다면 저는 안타깝다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면역 점수도 내가 짐작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저는 네.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네. 뭐 그래도 좀 식습관을 지키려고 애쓰고 네. 뭐 운동 조금 하려고 애쓰고 네. 뭐 이러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술, 담배, 설탕, 스트레스, 수면입니다. 수면. 설탕, 스트레스, 수면. 저도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 네네. 사람인데 설탕이 얘를 이길 만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당뇨, 고지혈, 고혈압 같은 게 전혀 없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걸어만 다니니까 네네. 현재까지도 괜찮은데 제가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 사람, 비만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찌꺼기가 많아서 좁아져서 피가 못 가서 위험한 거고요. 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뭐냐면 안이 안 좁아져 있어요. 밖에서 눌러서 좁힙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질병이 없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적된 스트레스고요. 그런데 최악은 술, 담배랑 그걸 다 하면서 좁아져 있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이거는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유리한 상황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안 생기게끔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술 선택할 것이냐 말 네. 것이냐, 담배, 담배, 선택할 것이냐 설탕. 말 것이냐, 설탕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스트레스, 수면. 수면은 근데 사실 저는 잠을 잘 자요. 네, 근데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다면 뭐냐 했을 때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네요. 그래야 흥정이 되고 딜이 되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술도 좀 하고 담배도 좀 하면서 잠도 잘 못 자면서 또 설탕도 좀 많이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그래서 저도 강연하고 하면서 특히 남자분들은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네, 좋아하잖아요. 네.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하면 고민을 해요. 그럼 담배를 안 피고 차라리 그럼 술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치료가 시작이 되지. 여러분 술, 담배도 하지 마시고 당분도 먹지 마세요. 이 말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네. 저는 그러면 술, 담배는 뭐 원래 안 네네. 하니까, 그리고 잠도 잘 자는 편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요? 웬만해선 스트레스도 잘 안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가끔 케이크 요만큼씩 예, 먹는 거는 그 정도면 아주 용서해 주시는군요. 동안이시고 네, 아주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쨌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역에 대한 가족력, 네. 이거는 습관에 대한 흐름으로 파악하는 게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전에 자꾸 포함된 게 가족력입니다. 오히려 아빠 하는 거, 엄마 하는 걸 보고 살아서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비만인데 집에 어떤 자녀는 역시 비만인데 어떤 자녀는 극도로 날씬합니다. 그럴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이네. 그렇죠.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불리한 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키랑 뭐 얼굴 생김새는 네네. 타고나니까. 근데 그걸 꼭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나머지를 충분히 하다 보면 유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질환들 몇 가지 빼고는 뭐 이 특수질환은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은 내가 선택했던 길대로 가게 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스탑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네. 네, 지금이라도 켜든지 지금이라도 끄든지 맞습니다. 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일단 내 몸 안에 의사 100명이 있다는 걸 존중하고 네. 그 100명의 의사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스위치를 네. 잘 켜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우리 서재근 원장님이 두 번째로 뇌와 장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한 지 제가 건 25년, 30년이 됐는데 네네. 진짜 안 믿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정말 다들 믿고 계시고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뇌가 1.5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장에 사는 미생물이 무게가 1.5kg입니다. 아, 그래요? 간도 1.5kg입니다. 저는 그게 숫자를 믿습니다. 뭐. 공교롭게 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음식이 뇌로 바로 가지 않죠. 반드시 소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뇌로 갈 수 있죠. 결국은 뇌의 상태도 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게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거기 사는 미생물들이 결정을 하니까요. 우리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지만 행복하게 느끼는 호르몬 90%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파킨슨 환자분 얘기가 요즘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인데 좀 복잡하지만 그 도파민도 50%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멜라토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가바라고 신경 안정시키는 애도 역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의 전초 기지가 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 아파트에 경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도둑이 들어올 때 경비실에서 막아내면 내가 도둑을 만날 일이 없죠. 그게 유산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뚫리면요. 그럼 일단 우리 내가 집으로 만나야죠. 와서 내 힘이 강해야죠. 내 면역력이 그때부터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막아내야 되니까. NK셀이 어쩌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저 앞에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유산균의 힘이거든요. 장내 네. 미생물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강조했던 게 어떤 질병이 됐건 통과되고 난 뒤에 혈액을 타고 나서부터 생긴 병이기 때문에 경비 차원에서 이미 막아주는 거를 네. 누구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발표나는 게 우울증하고도 상관이 있다. 맞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신경질환하고도 상관이 있다. 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비 서시는 분들이 좀 맹활약을 해주셔야 되는 그리고 것처럼. 그 경비 서는 분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심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 유산균을 사셔다가 예를 들어 먹는 게 좋고 청국장도 먹고 다 좋은데 나는 100마리가 필요해 하는데 10마리를 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것처럼 돈 줄게가 아니라 얼마 줄게부터 우리가 솔깃한 맞아요. 것처럼 네.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양리학적으로는 치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료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정을 자꾸 담아요. 아깝게 안 됐다. 잘했으면 됐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깝게라도 안 된 거니까. 안 된 거는 제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팽팽 노는 사람하고 결국 결과가 비슷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도. 네네. 그거는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뭐 60점 커트라인에도 59점은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뭐 39점이나 59점이나 완전 똑같이. 양리학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도 60점을 넘어가면 100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60점을 넘기는 데까지의 노력과 용량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해봤는데 소용없다라 소리만 저는 맨날 듣고 있는데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양이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뇌와 장이 하나라면 장이 행복해야 뇌도 행복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잠도 온다가 사실 맞습니다. 아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기 때문에 그 관점이네요. 예, 그것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부교감 신경이라고 미주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경추 여기 1번에서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대부분 얘는 염증의 80%를 얘가 없애주고요. 그래서 명상하면 좋아진다가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 대부분 장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장이 지금 편안하되 그게 뇌에 전달이 돼야 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잠 못 드시는 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네. 습관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어디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뇌를 먼저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장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장소를 빨리 가려고 하죠. 눈 아프면 눈 보는 과, 귀 아프면 귀 보는 과인데 귀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귀가 안 들린다면 막히는 게 당뇨였다면 당뇨 보는 과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네요. 예, 네. 그 과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장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게 유방암은 유방의 생기암이지 유방이 만든 암이 아니다. 거기에 많은 이슈가 던져질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죠. 그 원인이
나쁜 게 들어와서 호르몬 흉내 내는 애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장에서 들어온다니까요. 경비 아저씨. 그러네요. 예, 거기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적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적게 골고루가 일단 답이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맞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려면 경비 아저씨도 좀 많아야 됩니다. 도둑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먹기는 해요. 네네네. 골고루도 먹어요. 근데 네네. 사실 적게 먹지는 않는데 네네네. 좀 억울한 것이 물론 소식이 네. 요만큼씩 먹는 게 소식이 아니라 네. 내 용량에 비해서 적게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사실 더 먹을 수 있는데 덜 먹는 거예요. 아,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위에 음식물이 음. 70%가 딱 차면 아, 위에서 뇌에다가 여기 음식 다 찼어요 하고 포만감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70% 먹는 거? 네. 근데 그 70%가 저 사람에게는 100%일 수 있는 다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를 그러니까. 볼 때는 상담을 충분히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양을 먹는 소식의 개념이 아닌 거고 네. 나에게 맞는 소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옆 사람과 비교가 아닙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인 게 쟤보다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나 원래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줄어졌다가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래 계획된 그 수명만큼 그것도 유전이 50에서 55%인데 수명이요. 최근 연구 결과가 그만큼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아, 나 90까지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100세 살 수 있었는데 9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포만감 느낄 때 스톱 혹은 네. 아, 나 더 먹고 싶지만 그만 먹을래. 네. 요런 정도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결단해도 네. 충분히 일단은. 에너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막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막 네. 이렇게 막 쏠릴 정도로 먹고 이 정도만 아니면 맞습니다. 되는 개념인 그러면 에너지를 거잖아요.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지방으로 더 변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더 먹고 싶는데 참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유산균 부대 얘기면 박사님 늘 말씀하시는 해독 주스도 네. 그 개념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게 네. 뭐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아, 얘기를 저는 별로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실천 안에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채소가 좋다라는 거를 너무나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매일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골고루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숙제처럼 꼭 필요한 6가지 정도를 익혀서 조각을 내서 흡수 잘 되게끔 한 다음에 먹고 나머지를 취미 활동은 아무거나 드셔도 되죠. 콩나물 먹어도 되고 깻잎 먹어도 되고 다 좋은데 오늘은 깻잎 먹을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숙제해야 됩니다. 네. 서양 냉동식품 가운데 네. 당근하고 콩하고 브로콜리하고 네, 네, 이렇게 네. 잘게 썰어가지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그거라도 영 채소를 먹을 수 없으면 그쵸. 그거라도 데워서 그렇죠. 먹으면 콩도 채소고 네. 우리가 사실 채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과일하고 채소하고 씨앗 이 3가지가 채소입니다. 네. 그 씨앗에 그렇죠. 곡물하고 견과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채소랑 과일이랑 먹는 게 루틴입니다, 사실은. 과일도 포함. 그렇죠. 그게 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과일 한두 종류가 섞이는 그쵸. 것도 자연스러운 거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먹었을 때 수명이 단축된 이유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머리를 쓰는 에너지를 단백질이 며칠 동안을 가지고 있는 저장 창고가 돼요. 또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데 네. 우리가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머리를 쓰면서 수명이 길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니까 달걀이나 아니면 뭐 생선이나 두부나 고기나 이런 것들 꼭 네. 섭취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뇌와 장은 하나다라는 네네네. 개념으로 장이 행복해야 뇌가 행복하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뇌도 2개골로 쌓여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인체를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육이랑. 네. 근데 장은 골반으로 반대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네. 거꾸로 한 걸로 정확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뇌 보호하려고 2개골, 장 보호하려고 골반이 있는 겁니다. 뇌장 일체설. 네, 저는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서재골의 명언. 내 몸 안에 의사 100명 산다. 뇌와 장은 하나다. 네. 다음. 등이 굽으면 뇌가 멈춘다. 네,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자기 등이 보이는 사람은 현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보죠. 네,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제 뒷모습이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누군가는 본인 등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거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뇌는 머리에 있는데 이 뇌에서 신경이 전달되려면 너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곳곳하게 나오려고 척수신경이 쭉 꼬리뼈까지 있고 그 신경이 다칠까봐 뼈가 있어서 경추 몇 번, 흉추 몇 번, 요추 몇 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부러지긴 해야 되지만 눌리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저리고 디스크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척수신경이 척추 안에 들어있거든요. 경추 3, 4, 5번은 어디를 지배하냐면 횡격막 움직이라는 신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딸꾹질을 하거나 안 멈추고 있는 사람한테 경추 3, 4, 5번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멈추게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에 버튼이 있고 우리는 횡격막을 직접 치료할 수 없습니다. 호흡만 할 때만 횡격막이 네, 네,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 버튼을 정확하게 위 움직여라, 장 움직여라, 간 움직여라 하는 버튼만 제대로 활동이 된다면 우리 장기들은 아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등이 굽고 어느 한쪽은 눌리고 찌그러지고 하면 거기 해당하는 신경이 눌려서 전달이 안 됩니다. 언젠가 척추 전문의께서 나오셔서 네네네. 척추가 고다야 행복감을 느끼고 네네네. 척추에 병이 들면 우울감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같은 견지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이 딱딱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 뒤에서 칼을 꽂아도 칼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딱딱해져야 되거든요. 그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딱딱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칼은 없고 내 머릿속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등만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만 굳으면 좋지만 장기들이 안 되고 등이 굳을 때 특징이 옛날에는 물오징어였다면 지금은 오징어 포처럼 등에 근육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말려서 굽습니다. 굽으면 저도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네네. 갈비뼈가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산소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성 피로에 좋은 또 뭐 영양제가 뭡니까 물어보는데 등부터 펴세요가 답. 어깨 펴고.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어깨 펴라, 등 네. 펴라, 등 펴라 하셨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야, 숨 쉬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죠. 네네. 그게 자율신경계잖아요. 알아서 그렇죠. 하는. 그 자율신경계가 여기를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등 펴져 있느냐, 아. 한쪽으로 안 굽었느냐, 네. 그걸 체크하고 만약에 눌려 있다면 거기를 펴는 겁니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가로 치료를 못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마사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시원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키는 왜냐하면 거죠. 눌린 곳은 근육이 여기가 눌렸다면 그 밑에 있는 혈관 신경이 같이 눌려 있기 때문에 피가 안 가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무산소증을 있는 세포들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능을 떨어뜨리겠죠. 두 번째는 돌변해버립니다. 그게 돌연변이고 암입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혈관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안 주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1번, 너무 안 주면 돌변하는 게 2번. 그게 돌연변이 암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틴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울도 보시고 내가 똑바로 되어 있느냐. 똑바른 게 전부입니다. 네. 그 스트레스 받으면 등 딱딱해진단 말씀하시니까 오늘 네. 마사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 네. 등을 두드려 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안 돼요. 이게 네네네. 딱딱한 등과 편안한 등이 나는 소리가 다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굳어 있는 거. 그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굳어 있는 게 다르고 등을 두드렸을 때 숨이 막히는 증상이 많이 생기는 사람, 많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기는 늑간근이라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도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자세가 좋은 편은 아닌데 집에 있을 때 그냥 텔레비전 볼 때는 이러고 보는데 그때는 그래야죠. 방송할 때는 허리를 꼿꼿이 펴거든요. 네, 네, 사실 이러고는 방송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되죠. 이러고는 뭔가 집중이 안 되시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맞아요. 집중이 저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한 방송을 14년째 하고 있는 네, 방송이 네, 있는데 알죠. 네. 거기 옛날에는 16시간씩 방송을 했습니다. 하루에. 예, 그러면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때 똑바로 앉아 있는 걸 유지하는 게 장요근하고 횡격막이랑이 다 네. 유지가 되면 그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코어 근육하고도 좀 완전 코어 관계가 근육이죠. 있는 거예요. 횡격막이 장요근으로 연결되고 요추 2번에 붙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이 장요근 문제가 많습니다. 허벅지 내전근으로 연결돼서 다리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프면 횡격막이 문제인지 장요근이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린 허리는 뒤에 있다. 뒤에 디스크 있느냐, 수술을 해야 되냐 마느냐 이렇게 단조롭게만 갑니다. 반드시 앞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 있을 때 일부러라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는 연습을 하는 그쵸. 게 좋네요. 네네네네. 펴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횡격막을 좀
연다는 생각, 갈비뼈를 좀 펼친다는 네네. 생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숨 쉴 공간을 좀 네네. 확보해주는. 네. 네. 자, 등이 굽으면 뇌가 멈춘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얘기를 면역력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깨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신다면. 네,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네. 일단 이제 등 쪽에서의 면역을 하려면 음. 운동법이 딱 그 기대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허벅지 무릎을 붙여야 됩니다. 아, 우리 그렇죠. 쪽벌남 그렇죠. 얘기 많이 하시죠. 맞아요. 허벅지 내전근 네. 약한 사람들입니다. 붙이고서 팔을 올려서 90도가 돼야 됩니다. 네. 예, 더 올려서 90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손바닥이 앞을 봐야 됩니다. 옆을 보고 이렇게. 있다면 돌아간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있다면 돌아간 거라니까요. 이렇게 예, 되는 그래서 사람도 이걸 점검을 있군요.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무릎도 안 떨어지셨죠? 네네. 그렇죠. 자, 여기서 약간 내전관에 힘이 들어가야 그지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 귀보다 엄지가 뒤로는 가야 됩니다. 그럼 네네. 이제 진짜 허벅지 힘 들어가죠. 그러네. 가슴 펴지죠. 살짝. 예, 네. 텐션 오죠. 이걸 사실 15분 유지한다면 오.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염증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겠는데요. 그쵸, 15분은. 네. 종이장을 오래 드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네. 등에 땀 나겠는데요. 그쵸. 15분 하면. 이렇게 하면 가슴을 편 것 같지만 등이 펴진 거예요. 근데 뭔가 시원한 느낌이 시원하죠. 있어요. 예, 이걸 못하면 결국은 어. 이렇게 계속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 되고. 요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손이 약간 찌릿찌릿한 게 기분이 좋은데. 합니다. 요 엄지가 내 시야에서 사라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시야 각도에서 예, 벗어나야 그래야 돼요. 귀 옆에 있는 네,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미 약간 보이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니다, 가까이 올 갑니다. 수는 있는 네, 거죠. 말리게 네. 됩니다, 사람이. 네네. 약간 이렇게 찌릿한 예. 느낌 딱 너무 기분 허벅지도, 좋다. 예, 붙이고 네네. 있어야 되고. 이 그 정도 정도로 면역만 면역해도 저는 뭐 못 움직이셔도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 여기서 응용을 하나 더 하자면 한쪽 다리를 요 자세에서 한쪽 발을 약간만 똑같은 자세에서. 발 들면 그걸 버틸 때 허벅지 엄청나게 근육이 달라요, 생깁니다. 달라요. 완전 생깁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10초. 벌써 힘이 여기 예, 들어가. 확 들어가네. 그다음에 반대쪽 10초. 아니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절염이어서 뭘 운동을 안 해.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잘못합니다. 아니 이건 어디가 좀 불편해도 하실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거 결국 시간 차라니까요. 이거를 10초는 못 하진 않죠. 그렇죠. 100초가 힘들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힘들다고 하는 건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100초가 힘들어서 시작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상대방 얘기를 들어서 교정을 할 마음이 있으면 교정이 되지만 그래요? 그럼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버리면 답은 하나도 없다고 저 생각합니다. 5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텔레비전 보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한 날이다 싶을 때 네. 시도하면 좀 개운해지고 오히려 잠을 더 잘 잘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는 뭐 연구 결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스트레칭이 되면 좋습니다. 이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네. 그게 매일이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매일 15분씩만 매일 해도 15분. 네네네. 아침에 네, 언제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네네네.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하면 더 좋고. 기억나면 더 자주.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역력을 깨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럼 명심해야 할 거는 등 건강과 장 건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는 거를 선별하는 곳은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한다. 좋은 미생물들, 좋은 경비 아저씨분들을 포진해 두게 하자. 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뇌에 받은 신경이 조절을 하는데 내가 구부리면 신경 조절이 안 된다. 오케이. 등 펴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면역을 지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가 행복하고 네. 등이 굽으면 뇌가 멈춘다. 맞습니다. 이것만 뭐 명심하겠습니다. 네. 포모나 자연위원회 서재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등 지키고 장 지키셔서 여러분의 면역력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